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윤혜은입니다. 저는 콩팥병 환자분들과 신장이식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 되어서 신장을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과 같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곧 투석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그런 환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환자분들 주위에 신장을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투석 치료를 먼저 하지 않고 이식에 대한 준비를 밟아 나가서 이식에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 주위에 신장을 공유해 줄 분들이 없다면 투석을 시작한 뒤에 뇌사자 신장 대기 이식 등록을 합니다. 공여를 할 수 있는 뇌사자는 줄어들고 대기하는 환자들은 많아져서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2019년의 경우 평균 우리나라 대기 시간이 한 8.2년 으로 보고가 되어서 대기 등록을 하고 한 7, 8년이 지나야 평균적으로 이식 신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을 주는 공여자가 정말 공여를 해도 건강한 건지 1차적인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한 검사를 하고요. 또한 공여자와 수여자가 유전적으로 잘 맞는지, 또는 혈액형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런 면역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장을 받으려고 하는 수여자도 암이나 이런 악성 종양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합성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의 경우 면역학적인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전자에 대한 항체가 많은 분들이 면역학적으로 그런 위험도가 있어서 이식 신장에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이식을 하는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피해야 되겠죠. 익히지 않은 음식, 육류나 생선류는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저염 식이를 하면서 또는 당뇨가 있다면 당뇨 관리를 잘 하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임의로 몇 번 약을 빼먹기도 하고 자유로 중단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부 반응이 심하게 오고, 그럴 때는 거부 반응에 대한 치료를 해도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약제를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도 해소가 되고 훨씬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세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투석을 하면 어떤 투석에 할애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직장 생활이나 다른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2개인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를 공여를 하고 나머지 하나로 생활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위험도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여자가 주위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생체 신장 이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되면 칼륨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생야채나 생과일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콩팥병 환자들이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경우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조절이 잘 되고 그 병에 대한 합병증이 없다면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의 발달로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대부분의 경우 평생 복용하여야 이 이식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식 환자가 흙에 있는 미생물에 노출됐을 때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